입니다. 자,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밤 9시인데요. 자, 미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여러분을 찾아뵐 수가 없게 됐습니다. 3주일 정도는요. 자, 사정이 바뀌면 2주일 뒤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동안에 지금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변할지가 문제인데, 그동안 코스피가 2100포인트를 고점을 했어요. 2040까지 빠졌다가 다시 2075까지 반등을 주고 다시 2020까지 빠졌죠. 그런 다음에 2020을 저점으로 해서 2040에서 한 50, 요 박스권 2020에서 한 2045까지 코스피가 약 일주일 정도를 박스권을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자, 이제는 코스피가 조금 이제 이 박스권에서 위든 아래든 좀 방향을 좀 틀어야 될 텐데요. 오늘 아까 환율 차트를 제가 잠깐 보니까, 환율 차트가 1190원이 깨졌더라고요. 1193원도 오늘 깨졌고요. 가까이 대보겠습니다. 어제는 장중에는 1190까지 갔다 왔다가 장중에는 1193원을 깨지 않았었는데, 아니, 어제는 종가상을 깨지 않았습니다. 1193원을. 오늘 환율이 종가상으로 90도 깨버렸습니다. 93도 깨버리고 90도 깨버렸고요. 이미 5일선은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환율은. 물론 지금 120일선은 이 지지를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글쎄요, 좀 이거는 지지를 받기가 힘든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미 이제는 차트들이 좀 꺾여서 내려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코스피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환율이 나중에 하락을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환율 차트를 잘 보시고 그동안에요, 환율이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요 120일선까지 만약에 환율이 깨고 내려간다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환율이요, 일봉상 한 번도 121선을 깨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환율 차트가요.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 환율이 바닥을 찍고 우상향을 하면서 일봉상으로 한 번도 121선을 깬 적이 없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 환율이 120을 깨게 되면, 그래 되면 환율 차트는 1155원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1157원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상당히 많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환율 차트가 어디까지 빠질지는, 물론 뭐 지금은 이제 추세를 깨고 내려오려고 초입기에 들어왔지만, 또 뭐 예를 들어서 1185원이라든지 여기서 지지가 되면서 다시 돌아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은 제가 없는 동안에는요, 환율 차트를 매일매일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환율이 오늘은 1193원을 깼고 1190을 종가상으로 완전히 깼기 때문에 제 원칙대로 저는 오늘 오늘 종목을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장중에 오늘. 원래는 제가 3주일 동안 주식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오늘 금요일까지 제가 좀 여러분께 좀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좀 지켜봤는데요. 장중에 환율이 깨지는 것을 보고서 일단 내 원칙대로 매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마음 편히 좀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할 수 없죠. 일단 절반 정도만 매수했습니다. 자, 만약에 환율이 다시 1193원으로 나중에 다시 올라서면, 그때는 저는 제가 보유한 종목을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이제 토요일 정도면 결과가 나오겠죠. 오늘 미국 시장이 아마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도 어느 정도는 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미중 간에 뭐 100% 합의는 되지 않더라도 부분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과연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인데요.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 보니까, 선물 보니까 좀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는 좀 갈 때까지 또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도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월요일날 적절한 시점에서 한번 매수를 이제는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환율 차트가 1190원을 다시 올라온다든지 1193원을 만약에 환율이 돌파하기 전까지는 종목별로 좀 이제는 이렇게 여러분께서 좀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최대치 한 2100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반등의 목표치는요. 지난번에 2100을 찍고 코스피가 완전한 고점이 되려 그러면 적어도 쌍봉이나 다중 고점을 찍고 내려왔으면 그 자리가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난번에 그냥 외봉으로 바로 2020까지 꺾여서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80포인트가 빠졌었는데 코스피가 이번에 만약에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일단 2100포인트까지는 좀 상승이 열려 있지 않나. 그 자리에서 만약에 꺾인다 하더라도 쌍봉을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만약에 꺾인다면요. 물론 그 자리를 돌파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100포인트까지 만약에 다시 코스피가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께서 좀 심각하게 추가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 다시 이제는 완전히 쌍봉을 찍고 내려오는지를 좀 면밀하게 여러분께서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최대치는 2100포인트까지 보고 있고요. 물론 2080까지도 2080이나 75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상승이. 그거는 제가 월요일, 화요일 계속 이 장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여러분께서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월요일 날은 좀 저점 매수를 하셔서 단기적으로라도 좀 랠리를 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환율 차트가 1190원이나 1193원을 다시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는지를 유심히 체크하시고요. 그런 상승이 그 가격까지 오지 않는다면 꾸준히 매수 앤 홀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종목별로 순환매를 잘 대응을 하시든지요. 저는 이번 상승은 단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상승 이후에 저는 다시 시장은 꺾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꺾일 때는 만약에 다시 꺾인다면 상당히 심하게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중기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일단 이번 반등은 좀 단기로만 우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또 월요일, 화요일도 체크를 하면서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거는 여러분께서 좀 잘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2100 정도 무슨 최대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목을 보면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 솔브레인을 한번 볼까요? 자,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이 뭐 그동안엔 지속적으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이 솔브레인 저번에 제가 고점이 나왔다라고 여러분께 9만원 정확하게 찍고 고점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솔브레인이 지금 엄청나게 빠져버렸죠? 이제는 솔브레인을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 반등은 들어올 겁니다만은 이미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이제는 좀 끝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은 추세 매매는 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엄청난 고점을 찍어서 엄청난 고점. 제가 이 고점과 고점 라인을 연결을 하면서 이 9만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9만원을 찍고 이제는 이 종목은 이제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죠. 한 6만원 3천원까지는 가야 되겠죠. 자, 이제는 여러분 손대시면 안 됩니다. 6만 3천원에서 지지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솔브레인 뿐만 아니고 동진 세미캠도 한번 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도 월봉을 보시면요. 이 종목도 요 자리 하나 잠깐만요. 자, 여기 하나 보이시죠? 여기 하나 봉우리 하나 보이시고요. 여기 하나 봉우리 보이시고 여기 하나 봉우리 보이시고 이 종목도 사실은요. 동진 세미캠도 이미 이 종목도 고점이 나왔습니다. 파동성 5파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급락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들은 한 방에 외봉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쌍봉을 만들든지 적어도 어깨 정도까지는 갔다가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은 뭐 이번에 눌러주고 난 다음에 동진 세미캠이 이 15,000원 정도, 15,000원 정도나 15,500원 정도를 만약에 지지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그 자리가 다시 한번 지지가 된다면 동진 세미캠은 한 22,000원까지 재반등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번 고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난번 종가상의 고점 근처까지는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15,000원에서 15,500원 요 구간을 지지를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 구간이 지지된다면 동진세미캠은 다시 한번 22,000원까지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 그래서 쌍봉을 만들면서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일단 15,000원까지 15,500원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 자리를 오면 지지하는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갱인양형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13,00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갱인양형도 보면 월봉상입니다. 많이 올랐죠. 요 자리 하나 보이시죠? 여기 하나 또 봉우리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봉우리요. 자, 갱인양형도 보면 자 이렇게 고점과 고점이 연결된 선이 거의 고점 요 자리가 11,000원. 지난번에 이미 이 종목도 고점이 월봉상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격이 중장기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갱인양형도 이제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손대지 마셨어요. 손대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후성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후성은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바이오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 요 자리 하나의 파동과 자, 그 다음에 요 자리 하나의 파동과 요 자리의 파동에 이 종목도 이미 월봉상 고점이 나왔습니다. 알테오젠도 5만원. 자, 고점과 고점이 봉우리가 3개가 나왔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급락이 나왔고, 이번에 다시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렇게요. 이번에 지금 반등이 들어왔는데, 일단 좀 이 종목도, 제가 월봉상으로는 이미 고점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뭐, 쌍봉을 찍으러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쌍봉이라고 하면 좀 5만원인데, 지금 37,800원이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지난번 8월 6일날 그때 1891포인트 코스피가 저점을 찍을 때 그때 이 종목이 2450원을 저점을 해서 제가 보는 파동의 길이로 봤을 때는 이번에 이 4만원이 저는 단기 그런 고점이 나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번에 고점이 4만원 이미 고점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왜 갑자기 이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은 어제 제가 시간이 나서 한국경제TV에 노는 뭐 좀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뭐 1년 동안 좀 보유해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몇 종목을 알려주셨는데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알테오젠이 있더라고요. 이거 차트를 보니까 제가 차트를 보니까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고점이 이미 나왔고 월봉상으로도 상당히 고점이 나왔는데 왜 2만원 요 초반대 소개를 시켜주질 않고 이 4만원대 굳이 이 종목을 좀 추천을 하시나라는 좀 의아함이 좀 들긴 하는데요. 일단 저는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이제 고점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나온 것 같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4만원이 저는 고점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알테오젠에 다시 재반등이 들어오더라도 4만원 정도 오면 이제는 이번 단기 반등이 고점이 되겠구나. 알테오젠이 4만원 근처에 오면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 종목을 사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 종목을 기준으로 잡아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진세미캠이 만약에 15,000원이나 15,500원까지 내려오면 그 자리에 지지를 하면 이제는 하락이 마무리가 어떤 단기적으로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모라는 종목이 만약에 1650원에 1700원에 지지를 한다든지 지지를 하긴 하셔야 됩니다. 지지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또 이렇게 하락이 마무리 됐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진머티리얼즈를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35,000원을 깨면 장중에 분명히 35,000원 한번 깰 것 같습니다. 그때 저점 매수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요 자리요. 일진머티리얼즈. 일진머티리얼즈는 35,000원을 깼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양봉 2개 찍고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일진머티리얼즈 오르게 되면 이 종목은 대략 한 38,500원 정도에서
좀 38,500원까지 또는 38,600원 요 정도까지는 좀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만약에 월요일 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일진 머티리얼즈가 38,500원 정도 오면 고점일지도 모르니까 한번 일단 잘라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또는 신규 매수한 종목을 매도 시점을 찾을 때 좀 참고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맞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생각할 때 저 같으면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8,500원에서 39,000원 요 구간요. 만약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4만원을 돌파한다면 그때는 이 코스피는 완전히 추세적으로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도 같이 감안하시고, 일단은, 38,500원에서 39,000원 정도에서 한번 잘라 놓으시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38,500원에서 39,000원 사이에서 고점을 찍고 행보를 좀 위에서 고점에 하다가, 거기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분명히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38,500원에서 39,000원 정도에서 한번 잘라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보유하신 종목을 그때 한번 잘라 보시고, 물론 종목별로 계속 순환매는 돌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몇 종목을 좀 말씀드려 봤는데, 일단은 미국 증시는 오늘 좀 분위기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월요일 우리 시장에 좀 좋은 반응을 볼 것 같고요. 이번 반등의 목표치는 일단 저는 최대 2100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쌍봉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약간 행보하면서 버티다가 2100을 돌파해서 새로운 또 시세를 내는지를 여러분 좀 잘 지켜보시고요. 일단 환율은 1193원을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는 코스피는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1190원에서 1193원을 다시 회복한다면 그때는 좀 코스피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제가 지표들을 알려드렸으니까 기준점을요, 그걸 참고를 하셔서 제가 없는 3주일간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